수원시 평생학습관 외국어 마을 뉴스레터 배우러 와 14호를 영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학습관 관장 조영호입니다. 오늘 주제는 수에즈 운하는 성공하고 파나마 운하는 실패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잘 아시다시피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에 있는 운하입니다. 인도양과 지중해를 연결해 주고 있지요. 수에즈 운하가 없다면 만약 이란에서 짐을 싣고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태리로 지중해에 있는 나라로 간다고 하면은 아프리카 남쪽 끝을 통과해야 됩니다. 희망봉 근처를 통과를 해서 가야 하겠지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수에즈 운하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이를 반 이상 단축해서 쉽게 빠르게 싼 값으로 이란에서 지중해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는 운하입니다. 이 운하는 1859년에 착공을 해서 10년 후인 69년에 완공이 된 운하입니다. 총 길이 192km라고 하네요. 자, 이제 파나마 운하를 살펴볼까요? 파나마 운하는 미주에 있습니다. 북쪽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미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있는 남미를 연결하는 잘록한 중남미가 있지요. 그 중에서도 거리가 아주 짧은 이 파나마의 운하를 뚫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 대서양과 아시아 쪽 태평양을 이어주는 그런 운하가 되죠. 만약 파나마 운하가 없었다면 뉴욕시에서 같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화물을 싣고 배가 운항을 한다고 할 때 보시다시피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남미의 칠레 끝에 사우스 조지아 뭐 이런 남단을 통과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거리가 무려 2만 킬로미터가 넘네요. 그런데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면 이 길이가 8,300km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 파나마 운하 자체는 80km이네요. 근데 이 파나마 운하를 뚫는 데는 사연이 많습니다. 1981년에 시작해서 90년까지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고요. 그 뒤에 다시 90년에 재도전을 해서 4년 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얘기이죠. 14호 첫 번째 꼭지입니다.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수에즈 운하는 성공하고 파나마 운하는 실패한 사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해주는 통로이다. 이 운하를 뚫음으로써 미국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28,000km의 백길이 8,320km로 단축되었다. 파나마 운하는 19세기 중반 프랑스인 페르디낭 드 레셉스에 의해 계획됐다. 레셉스는 수에즈 운하를 건설한 사람이었다. 비슷한 일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는 파나마 운하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 7년 내 개통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파나마 운하는 좀처럼 진전이 되지 않았다. 7년은 고사하고 9년이 지나도 진전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레셉스의 회사도 파산하고 말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기간 동안
2만 7천 명이나 되는 인부들이 사망한 것이다. 레셉스가 수에즈 운하 건설을 통해 배운 기술은 파나마 운하 건설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수에즈 운하는 평지에서 공사를 해야 했으나 파나마 운하는 높은 산을 넘어야 했다. 수에즈 운하는 사막지역이라 토목공사가 쉬웠는데 파나마 운하를 파는 토목공사는 딱딱한 흙과 강한 바위와 싸워야 했다. 신공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게다가 말라리아라는 풍토병과 싸워야 했다. 레셉스가 망한 후 결국 운하 건설에 경험이 없는 미국인들이 새로운 발상으로 계단식으로 운하를 완공했다. 과거에 배운 것을 버리는 것, 때로는 그것이 더 큰 배움이다. 과거에 배운 것을 버리는 것, 때로는 그것이 더 큰 배움이다. 자, 엄청난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네요. 변화가 심한 요즘은 이 얘기가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페르디낭드 레셉스죠. 1805년에 태어나서 94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외교관이었는데 또 기술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수에즈 운하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이집트 정부를 설득하고 유럽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 경영수완, 외교수완을 갖춘 기술자였죠. 안타깝습니다. 예, 수에즈 운하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배가 산을 올라가서 계단식으로 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네. 네. 이렇게 올라가면 수문이 닫히고 또 수준을 맞춰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수문을 열어서 수준을 맞춰서 내려오고 이렇게 좀 시간은 걸리겠죠.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공법이죠. 수에즈 운하에서 많은 기술을 배운 페르디낭은 이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수에즈 운하는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파나마 운하는 이렇게 수문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배가 이렇게 앞에서 오면은 이 수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문이 닫히고 앞에 있는 물의 높이가 올라가서 그 다음 단계 수면과 같아지면 또 통과해서 그리고 닫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학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배워야 되죠. 변화가 많은 시대에 또 우리가 오래 살게 되니까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을 버려야 될 때가 또 있는 것이죠. 예. 그걸 폐기 학습이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learning, unlearning, 언러닝이 중요한 시대가 또 돼버린 거예요. 기업체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시사하는 바가 또 큰데요. 짐 콜린스라는 오른쪽에 책이 나오지요. 스탠포드 대학의 유명한 경영학자, Good to Great 이런 책을 쓴 그런 유명한 경영학자가 왜 막강한 기업이 더 Mighty Falls 아마 대마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대마가 몰락하는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두 회사가 있는데요. 제가 형광펜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위에는 월마트가 있고요. 이 아래에는 에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에임스 디파트먼트 스토어인데요. 두 회사 다 할인점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시골에서 할인점을 개척한 회사지요. 두 회사는 80년대 중반까지 승승장구 성장을 했습니다. 화려한 성장이었죠. 근데 이때부터 운명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월마트는 계속 승승장구를 합니다. 근데 에임스 디파트먼트는 이때부터 매출액이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급기야 2002년에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잘 나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죠? 무슨 병에 걸리죠? 예, 그 얘기입니다. 코닥에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888년에 창업한 코닥,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추억을 안겨준, 아름다움을 준 이 코닥 필름 회사, 정말로 오랫동안 승승장구하게 자랐죠. 예. 그러나 세상 변하는 것에 둔감해졌습니다. 그 화려한 성공 덕분이죠. 결국은 2012년에 이 회사도 파산 보호 신청을 받아서 겨우 명명을 유지하는 그런 신세가 돼 버렸습니다. 이거를 어떤 분은 캐나다의 데니 밀러라는 경영학 교수는 이카루스 패러독스라고 불렀습니다. 성공이 실패를 가져온다는 이런 아이러니를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성공을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한편에서는 위험한 것이고 또다시 우리를 공격에 빠뜨릴 수 있는 또 이상한 존재라는 것이죠. 역설입니다. 이카루스 패러독스는 이카루스 신화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이카루스는 하늘을 날고 싶어서 날개 쪽지를 개발해서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현찮았죠. 그래서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졌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보시다시피 이런 멋진 날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달고 올라가는데 성공적이었죠. 지붕 위로 산 위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태양 가까이 갔지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녹아서 떨어져서 결국은 죽었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땅을 치며 울었다. 내 탓이다. 내가 그 날개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이카루스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안타깝다.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해보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공을 경계하라. 성공 속에서 생기는 병, 암을 의식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스토리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이 실패를 잉태한다고? 에임스라는 할인점 매장은 1958년 미국 동부 코네티컷주에서 출발했다. 소도시와 농촌에서 공장형 할인점을 개척한 것이다. 방직 산업이 지고 소매업이 뜨는 새 시대를 그들은 미리 내다보고 있었다. 샘 월튼이 아칸소주에서 월마트를 시작하기 10년 전이었다. 승승장구하던 에임스가 1980년대 중반부터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는 시끄러웠고 매출액은 떨어졌다. 결국 이 회사는 2002년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말았다. 잘 나가던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회사나 개인이나 잘 나가다 보면 자만심에 빠지고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 그냥 하던 대로 편하게 하자. 이런 마인드가 생기는 것이다. 캐나다의 데니 밀러 교수는 그래서 성공의 역설을 얘기했다. 성공이 실패를 잉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 신화에 빗대어 이러한 현상을 이카루스
패러독스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원호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은 먼저 손자병법 얘기를 골랐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승불복, 흥영무궁. 전승불복입니다. 전승,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불복, 복자는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반복되지 않으니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라. 승리한 장수는 자만심에 빠지게 되죠. 다음 전쟁 준비에 소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경계하고 배움을 또다시 읽어 나가야 됩니다. 겸허한 학습. 성공은 실패를 잉태하고 있다. 허를 찌르는 진실이죠. 데니 밀러, 캐나다 경영학자. 여러분, 수원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자주 들러주세요. 우리 홈페이지입니다. 2월 25일에는 열린 시민 강좌가 있습니다. 매달 하는 열린 강좌인데요. 2월 달에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김경일 교수님 얘기는 언제나 재미있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을 보게 하고 깨우치게 해주시죠. 여러분 또 다음 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